이번에는 8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 시장 실패의 전부 경적에 대해서 배웁니다. 시장 실패라는 거는 크게 이렇게 7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 실패는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이 실패된 경우, 경평성 측면에서 시장이 실패되는 경우가 있고, 불안정 경쟁은 독점에 의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한 경우, 비용 체감은 자연 독점에 의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한 경우, 위험 불확실성의 이런 리스크, 하이 리스크, 리스크 러버, 중립자형, 위험 회피형, 이런 식으로 강에서 얘기했는데 이미 앞에서 배웠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쩔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번 챕터에서는 외부성과 공공재와 비대칭 정보에 대해서 배울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은 정부가 개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했다라는 것은 무조건 시장 실패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성이라는 게 되게 개념이 어렵다고 했어요. 외부성에서 가장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금전적 외부성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 외부성인 것만 여기서는 외부성이라고 포함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A가 B에게 뭔가 의도치 않게 이익과 손해를 줄 때 시장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제 본의 아니게 주게 되는 경우 외부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시를 되게 여러 가지 들어주셨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만약에 광고 회사가 맥주 광고를 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했다는 거는 많이 팔려고 한 거겠죠? 따라서 외부성이 아닙니다. 왜냐면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2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집이 서해안 바닷가에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건설했더니 집값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외부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도가 없기는 했지만 시장 가격 기구를 통해서 금전적 외부성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금전적 외부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누군가 집값을 비싸게 내고 샀다라는 얘기가 됐으니까 나라 전체로는 그 효용이 변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성이라는 건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효용이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감소하거나 줄어들어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금전적 외부성에 속하겠죠. 자, 이에 마찬가지로 정부가 댐을 건설을 하였습니다. 정부가 댐을 건설했을 때 전기가 올라가면은 얘는 의도가 있었던 결과이기 때문에 외부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철근 가격이 폭등했다라고 한다면 금전적 외부성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철근을 비싸게 팔고 누군가는 철근을 싸게 팔고 그렇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전체 효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홍수나 가뭄 때문에 쌀 생산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외부성입니다. 일단 의도도 댐 건설이 쌀 생산을 늘리려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의도가 없었던 것이었고, 그 다음에 전체의 효용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 외부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골 마을에 대학을 설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땅값이 올랐다면 이건 금전적 외부성이 될 거고, 식당 매출이 올랐다면 어딘가는 매출이 줄어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 외부성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자지 못한다면 얘는 외부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가 그렇지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효율적 측면에서 줄어들었죠, 효용이. 그래서 외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외부성은 이렇게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생산의 측면과 소비 측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생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1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2번, 소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3번, 소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양봉업자와 과수원 사이입니다. 양봉업자의 꿀을 많이 벌을 많이 하면은 과수원이 한개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한개 비용이 8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생산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이게 개인의 한계 비용이고 이게 사회 한계 비용이고, 사회 한계 비용보다 개인 한계 비용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한번 보고, 만약에 생산에 있어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불러내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탄 공장과 세탁소입니다. 연탄 공장과 세탁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연탄 공장 때문에 세탁소가 더러워진 것을 말릴 때 더 더러워지는 그런 상황에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따라서 사회적인 비용이 지금 130원이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탄 공장 때문에 외부 한계 비용이 30원만큼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생산에 있어서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는 예방접종을 받은 A와 그 다음 B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방접종을 받아서 100만큼 효용이 베네핏이 있었는데 B도 자연스럽게 잘 안 걸리게 되면서 40만큼의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득보다 사회 전체가 이 주사 한 번으로
얻는 이득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소비에서의 부정적 영향은 흡연자가 있는데 옆에 있는 비흡연자가 담배 때문에 이 베네핏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있어요. 수요와 공급의 곡선. 그러면은 우리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지금 꿀의 수요, 꿀의 공급,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렇죠. 근데 하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어땠습니까? 비용이 얘가 더 컸죠. 개인적인 측면이 비용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측면에서는 비용이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최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이 점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이쪽에서 균형점이 생산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 더 적은 양을 생산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개인의 생산점이 이거를 이동을 하면서 후생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연탄이랑 아까 세탁소였죠. 여기서도 이게 지금 수요 곡선이고 이게 공급일 것입니다. 근데 개인의 관점에서는 여기서 생산이 되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보다 이게 더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쪽에 생산이 됩니다. 원래 이만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너무 과다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조세를 부과를 해서 비용을 더 올린다면은, 개인이 느끼는 비용을 올린다면은 지금 사회 전체의 파레토 균형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이만큼의 이제 후생 손실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Q0를 중심으로 끌어올려서 이 사회 후생으로 만들어지는 변동이 후생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정 조세 보조금을 구하는 방법은 파레토를 끌어올려서 P랑 S의 차이만큼, 파레토를 끌어올려서 P랑 S의 차이만큼이 조세나 보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예방접종에 대한 얘기겠죠. 예방접종도 소비와 생산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의 소비와 생산이 있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예방접종을 받으면은 사회 전체가 더 베네핏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현실적으로 보는 사회 전체의 균형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별점에서 생산이 돼야 되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통해서 그 생산량을 늘리도록 해야겠죠. 여기서도 지금 과소 생산되고 있고 같은 의미 여기는 과다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